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최고의 명약 바지락. 바지락을 활용한 첫 번째 요리인 바지락 들깨탕.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바지락 껍질이 붙어 있는 이 싱싱한 바지락, 살아있는 바지락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들깨가루, 그다음에 파, 마늘, 국간장. 근데 오늘은 다시마랑 멸치로 육수를 내볼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선 다시마랑 멸치는 이제 한번 볶아가지고요. 비린내를 좀 제거를 하고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볶아 놓으시면 국물 낼 때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넣고 끓기 시작을 하면은 한 10분 정도 있다 꺼내서 이렇게 육수를 미리 우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끓여낸 육수에 바지락 넣어주시고요. 해감한 거죠? 예, 해감을 해서 겉은 미끈미끈한 것까지 바락바락 문질러서 깨끗이 씻은 바지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락은 고르실 때요. 껍질이 깨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상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비린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심이 가는 거는 바지락끼리 서로 두드려 보시면은 좀 맑은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요. 둔탁한 소리가 나면은 죽은 바지락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지락을 들어가면서 물을 쭉 뿜네. 굉장히 싱싱한 것 같네요. 네. 예, 넣어주시고 여기에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국간장으로 이제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바지락이 입을 열면은 안에 있는 좀 짭짤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입을 열고 나서 간을 맞추시는 게 좋거든요. 예,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지락 자체에도 좀 짠맛이 있어서 이때 이제 간을 맞추면 입을 열었을 때 굉장히 짜게 되는 예, 경우가 예.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좀 입을 열 때까지 네.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감을 해야 됩니까? 바지락을 해감하실 때는요. 아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물을 쫙 뿜었잖아요. 네. 바지락이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해감을 해야지만 안에서 입을 열면서 숨을 쉬거든요. 햇빛을 보면은 딱 움츠리고 있으면서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어둡게 반드시 빛이 들어가지 않게 어둡게 해서 해감을 시키셔야 돼요. 네. 자, 지금 다들 벌렸네요. 네, 조개가 지금 다 입을 벌리고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간을 좀 보니까요. 이 간만으로도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간장을 뭐 정해져 있다고 해서 다 넣지 마시고요. 한번 중간에 간을 보시고 저는 진짜 한두 방울 정도만 조금만 넣을게요. 사실 안 넣으셔도 돼요. 간이 딱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들깨가루랑 파는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끓이면은 그 들깨의 향이 다 날아가 버리기 네. 때문에 들깨가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대파, 송송 썬 대파를 넣어서 한번 후루룩 끓이면 바로 이제 떠서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애호박 바지락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애호박 바지락 볶음인데요.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썰어서 볶게 되면은 워낙 이제 육질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잘 이제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금을 뿌려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지금 제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에 간은 다 배어 있고 또 이제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잘 부서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볶아주면은 오돌오돌 이제 씹히는 맛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지락 조개살로도 파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볶아서 준비하시려면 조개살을 구입을 하시고요. 아니면 껍질 달린 바지락을, 껍질째 있는 바지락을 볶아 드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볶는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달군 팬에 기름을 좀 두르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향을 내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마늘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팬이 좀 달궈진 정도에서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잘 익지 않는 순서대로 이제 당근
양파. 양파. 이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당근은 제일 먼저 볶아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조개살이나 나머지 채소는 그냥 마지막에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는데 네. 이제 고명이 되는 풋고추나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숨이 너무 죽으면 음식의 그런 식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명이 되는 건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애호박이나 당근은 안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에 볶으면은 흡수도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게 돼서 장점이 있고요. 바지락을 같이 쓰니까 간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드실 수 있어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지락을 넣어서 수분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볶아졌거든요. 근데 바지락을 넣고 주의하실 점이 너무 오래 익히면 조개류는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애호박, 그다음에 청원고추 넣어주시고요. 또 다진 파까지 넣어서 일단 볶아주시면 냄새가 그냥 됩니다. 아우, 식욕을 확 자극하는데요, 아주. 그리고 간을 이제 소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지락 그 살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하나 일단 드셔보시고요. 간이 짭짤하거든요. 여기에 소금까지 넣으면 너무 짜서 못 드실 수가 있어요. 한번 중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가요? 약간 넣어야죠.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안 넣어도 됩니다. 그 애호박을 아까 소금에 절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호박에는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간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저는요, 이런 청원고추도 넣지만 고추 씨 있죠? 마른 고추 씨. 요거를 마늘 볶을 때 향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넣고 볶으면 진짜 그야말로 하이선 선생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술안주로 예, 먹을 때는 그렇게 고추 씨를 좀 매콤하게 볶아서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바지락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맛 한번 보시죠. 세 분 저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볶음 네. 좀 주세요. 아우, 간이 그냥 짭조름한 게 바지락 살이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애기 엉덩이 딱 때렸을 때 이렇게 왜 찰랑찰랑한 것 같이 이렇게 탄력이 입안에 이렇게 탁탁 치는데요. 야, 이 들깨는 들깨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항상 먹던 방식대로 드시면은 그냥 바지락만 넣어서 시원한 맛에 드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독특하게 좀 고소한 맛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들깨를 넣었고요. 이제 현정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들깨와 또 바지락과의 이제 궁합이 또 좋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같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오메가3 그러면은 그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동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들깨 쪽엔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바지락에 좀 부족한 오메가3를 사실 이 들깨가 보충해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재료에 대한 설명 말고 그 맛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근데 오메가3 말고 오메가3 맛이 있어요? 오메가3 맛이 뭐야? 맛 평가하세요. 맛이 없냐 없냐가 중요하지. 아니, 맛은- 오메가3가 뭐 당시 나와. 맛은 말할 필요도 없죠. 맛있죠? 아주. 바지락 탕에다가 이제 들깨를 넣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이게 맛이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바지락탕 이게 좀 맑잖아요. 네. 입에 산뜻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진짜 그 들깨가 들어가니까 이게 산뜻하면서 뒷맛이 고소한 맛이 나요. 그렇지. 네. 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아, 예. 오메가3는 무슨 오메가3야. 그래서 저는 이 맛 궁합이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예. 정말 맛있는 예,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원래 들깨 수제비나 들깨 칼국수를 좋아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 바지락도 칼국수랑 잘 어울리는 재료인데 들깨도 마찬가지로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아주 고소하면서 또 구수하면서 국물도 시원한 맛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아, 예.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한번 표현하자면요. 이게 소스가 안 들어갔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음식에 풍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굴소스를 많이 넣잖아요. 천연 굴소스의 어떤 그런 맛이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맛이 오메가3 맛이 강하네요. 오메가3 맛이 강해요.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자, 손재관 원장님.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중요한 했는데 사망률 우리가 1위면서 3위를 차지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질환은 사망률이 발생하게 되면 2에서 30%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굉장히 곤란을 겪는 큰 질병이고 우리가 꼭 예방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80%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오늘 했던 그런 차라든가 그다음 평소에 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병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또 평소에 보면 이제 음식이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평소에 피를 맑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청열 주스와 그다음 오늘 소개했던 청열 차라든가 그다음 봄철 맞이해서 이래 바지락 들깨탕이나 애호박 볶음을 수시로 드시면서 늘 건강은 본인이 피가 맑아야 되고 체온만 올라가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다 보면 온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